오늘은 삼각함수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일단 복습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가 일단 어제 배웠던 게 두 개가 있었죠. 굵직굵직한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일반각. 두 번째가 호도법.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각을 0도에서 360도 사이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 각도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0도에서 360도 사이가 아니라 360도에서 720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고, 그거의 포인트는 몇 바퀴를 돌렸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도다 라고 하면 이 1000도의 각도는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각도랑 뭐랑 동일할까 라고 했을 때 그냥 1000도니까 몇 도를 빼면 돼요? 720도를 빼면 되죠. 그쵸? 720도를 빼면 280도가 되겠지. 그럼 280도의 위치는 어디 있냐? 360도가 요만큼이 360도인데 거기서 80도를 뺀 거죠. 그렇지. 한 여기쯤 어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가 80도고 여기가 280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호도법에 대해서도 호도법 말고 그 전에 하여튼 요렇게 가면 이게 무슨 방향? 양의 방향. 요렇게 가면 무슨 방향? 음의 방향. 뭐 그 정도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뭘 배웠냐면 호도법을 배웠고,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각도를 길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게 대충 몇 도다? 180도. 요게 무슨 법? 그래서 여기다가 단위는 라디안을 써야 되는데 이걸 생략해도 돼, 안 돼? 생략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1도랑 1라디안은 같아, 틀려요? 달려요? 틀려요. 그래서 1라디안은 대략 한 57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이야. 파이분의 180. 하여튼 대충 이제 1라디안은 한 57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도랑 57도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기억해두면 될 것 같다. 자, 뭐 지난번에 배운 거 내용만 딱 들어보면 진짜 하나도 안 배웠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일단 부채꼴. 매우 쉽습니다. 중학교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를 만약에 R이라고 둔다면 L은 어떻게 구했어?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알파. 그쵸? 이렇게 구하죠. 삼각형의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치?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알파. 360도분의 알파.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할 거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호도법으로 표현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60분법으로 표현한 거지. 알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호도법으로 바꿀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증명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다. 1도가 몇 라디안이에요? 파이분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네. 그럼 알파도는? 185분의 알파 파이. 요거죠. 근데 이 알파도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돼?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냐? 요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잘 봐봐. 좀 식이 좀 복잡해지고 힘들어져. 그래서 그렇게는 안 둘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둘 거냐? 이렇게 둘 거예요. 자, 알파도라고 하는 이 친구를 제가 그냥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세타, 라디안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호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이 L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L이죠. 네. 그럼 전체의 길이는 얼마야? 2파이 R이잖아. 네. 그래서 L 대 2파이 R의 비율 관계를 볼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L의 길이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건 알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얘가 30도고 그때 길이가 1이라면 60도면 호의 길이가 얼마? 2가 되는 거. 그게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L에 대한 중심각은 세타니까 세타 대, 그 다음에 2파이 R은 누구예요? 원이죠, 원. 네. 원의 중심각은 몇 도야? 360도지. 네. 근데 그 360도를 지금 세타가 뭐라고 했어?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36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 그렇지, 2파이. 요거 그냥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끼리 곱한 거랑 요거끼리 곱한 게 같겠지? 네. 그래서
L은 R세타라는 호의 길이의 식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마찬가지의 논리로 얘 대신에 파이 R 제곱 넣고 얘 대신에 S를 집어넣어서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 알겠지? 그냥 공식이니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60분법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호도법이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2분의 1 얼 해도 응? 공식 중에 2분의 1 얼. 아, 예, 그것도 설명할 거예요. 아유, 너무 빠르네. 그리고 여기 R제곱 세타가 있는데 여기서 2분의 1 R 세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근데 아까 위에서 R 세타가 얼마라 했어? L이라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도 있고 이것도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죠, 어떻게 보면. 요 공식을 모조리 암기. 오케이? 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냥 얘가 3이잖아. 네. 얘가 만약에 3분의 파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얼마? 파이. 끝. 어렵지 않죠?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3분의 파이야. 그럼 넓이는 얼마? 2분의 1 R제곱 세타. 그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논외로 부채꼴의 둘레. 어떻게 구하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래서 얼마? 그렇지. 크게 어렵지 않지? 요게 끝입니다. 관련된 문제만 풀고 오늘 어차피 삼각함수를 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요거 일단 유형을 그냥 좀 빨리 넘길게. 그래서 문제는 615페이지로 615페이지래. 78페이지에 615번을 보도록 합시다.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8파이래. 그러면 L은 얼마? 2파이. 그 다음에 넓이는 8파이. 구하라고 하는 건 중심각의 크기지. 자, 그럼 중심각의 크기를 뽑아내려면 뭐 아무거나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호의 길이랑 넓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누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S는 2분의 1 RL을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럼 S가 얼마냐면 8파이니까 그게 2분의 1 RL이니까 R은 얼마? 8. 그렇지. 그래서 R이 8이니까 L이라고 하는 거는 8 곱하기 세타잖아요. 근데 L은 얼마? 2파이였으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 끝. 오케이? 뭐 공식 대 진짜.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620번. 자, 밑면의 길이가, 밑면인 원이, 아이씨, 진짜. 말 잘하자.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모선의, 잠깐만. 모선이 뭔지 알아? 진짜 설마 모선을 모를까봐. 그지? 내가 너네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 모선 뭐예요? 저거 뭔데? 너 얘기해봐. 뭐야? 이거야? 오케이. 이게 모선이죠? 이게 7.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길이가 2래. 그치? 그때 이제 원뿔의 겉넓이를 계산하래. 그러면 원뿔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오! 그러면 뭘 그려야 돼? 전개도를 그려야 되지. 전개도 어떻게 생겼어? 부채꼴 하나랑? 부채꼴 하나에 원 오케이. 붙어있는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구하라는 거는 넓이니까 요거랑 요거 넓이 구하면 돼요. 그럼 얘가 몇 파이?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 요거 부채꼴이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길이가 얼마야? 7.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뭐가 있어? 요 길이가 얼마야? 4파인 거 알겠어? 왜 4파이 맞죠? 왜냐면 이거 원주니까. 요거에 대한 원주의 길이가 4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채꼴의 뭐랑 같아?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건 반지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넓이니까. 2분의 1 R. 그치? 2분의 1 R을 그냥 써버리면 돼요. 알겠죠? 물론 여기에 각도를 구해도 좋아. 어떻게? 4파이는 7세타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타를 구해내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넓이는 얼마? 2분의 1 R L이니까 계산해주면 14파이.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8파이. 어렵지 않지? 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중1-2 센 애도 있을걸? 이 문제는. 대신 우리가
호도법을 못 쓰니까 그냥 뭐 이거 뭐 각도 중심 각도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1학년 2학기 때 2분의 1 어른에서 나왔어. 나왔어. 놀랍게도 나왔어요. 몰랐어? 아니 알았어. 놀랍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그냥 중1-2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요건 다르죠. 624번. 요 문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문제는 아니야. 그치? 한번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자 넓이가 최대가 된대.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그때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했거든. 근데 우리가 둘레의 길이는 아까 뭐라고 정의했어요? 2r 더하기 l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럼 일단 이런 관계식이 일단 있다라는 거고 넓이의 최대니까 우린 넓이식을 찾아줘야 되지. 그럼 넓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 2분의 1 rl도 있는데 뭘 쓰는 게 좋을까? 그치, 얘를 쓰는 게 좋지. 왜? r과 l에 대한 관계식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 얘가 2분의 1 rl이구나. 그럼 이제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린 뭘 쓸 수 있어? l 대신에 12-2r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어? 2분의 1r에 12-2r. 이거에 뭘 묻고 있는 거야? 최대값을 묻고 있는 거야. 식을 정리하니까 조금씩은 보일 거고, 자, 미지수가 2개짜리였지? rl. 근데 그거를 이 관계식을 통해서 하나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뭐야? 그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눈에 보이는 거죠.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 마치 이거를 x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뭐 정리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얘는 0 잡으면 r값이 얼마? 0. 요건 얼마? 6이지. 그래서 이차함수에 뭘 구할 수 있어? 실근을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지나가겠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그치? 선대칭행에 의해서 r이 3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r은 3일 때가 최대가 된다. 가 되니까 그때의 넓이는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3 곱하기 6. 그래서 얼마? 9. 끝. 겁나 쉽죠? 반지름 길이 구하라 했네. r은 3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 아셔야 될 게 삼각 B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삼각 B를 한번 배워보자. 자, 요거는 중3-2에 나오죠? 삼각 B. 삼각 B. 뭐 소나기 이런 B 종류는 아니겠지? 그치? B가 뭐예요? B. 비율. 그렇죠. 비율이지. 비율. 삼각 비율.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건 뭔 내용이냐면 닮은. 우리 닮은 비가 항상 뭐예요? 일정하잖아. 그거 활용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대상 자체가 닮음은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이 없는 그거라면 그 이제 삼각비에서 나오는 닮음은 어떤 삼각형을 기준이냐면 그치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닮음을 내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직각삼각형 하나 꺼내 와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얘가 3, 얘가 4, 얘가 5 이렇게 되겠죠? 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제가 뭐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결국에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분수를 뜻하는 거거든. 비율은. 그렇잖아? 왜냐면 뭐 어떤 전체의 2분의 1 이거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비율은 그냥 유리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수를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삼각 비율이니까 뭘 가지고 유리수를 잡냐면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용어 3가지가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 오케이, 좋아. 사인이라는 거랑 코사인이라는 거랑 탄젠트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학년을 올라가면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총 3가지 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6가지. 뭘? 또 더 있냐고? 3개가 더 있어요. 뭐 코시컨트, 코탄젠트, 코 언제 배워요? 그거 미적분. 이공계열 학생들이면 필수죠, 필수.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맨날 나오는 게 시컨트, 코시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됐죠?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근데 요걸 배우기 전에 용어를 또 알아야 돼. 3가지가 있거든. 자, 하나, 빛, 변. 2번째, 밑, 변. 3번째, 높이. 이해되죠?
그러면 누가 밑변이고 누가 높이고 누가 빗변이냐 이거야. 4의 길 A, B가 요 길이가 밑변, 밑변, 요 길이가 높이 요 길이가 밑변. 오케이. 틀렸어요. 몰라요. 아,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지 왜냐면 이렇게 바라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바라보면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돌려서 봐도 되잖아. 그러면 밑변과 높이의 위치가 바뀌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 밑변과 높이는 각의 위치에 따라서 좀 바뀌어. 오케이? 하지만 얘는 항상 고정이죠. 빗변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얘니까. 그지? 그래서 빗변의 정의는 가장 긴 변이다 이게 아니라 직각에 대한 대응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직각에 대한 대응변. 그럼 빗변은 일단 정해졌고 그러면 이제 밑변은 뭐냐? 잘 들어. 내가 만약에 각에 따라서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각을 기준으로 잡아. 여기가. 알겠지? 여기 각을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이 빗변과 이 각도랑 한 번에 다 만난 요 부분 있지? 요게 밑변이 돼. 알겠어? 여기가 밑변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높이에요. 이렇게 외웁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각도로 잡으면 빗변과 각도랑 누구? 얘가 밑변이 되는 거야. 나머지가 누구? 높이. 이렇게 외웁시다. 알겠죠? 그래서 사인의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각도가 들어가. 각도가. 그래서 사인의 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외울 거야. 빗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외울 거야. 뭐라고?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의 A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야. 밑변. 얘가 밑변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의 A라고 하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오케이. 그럼 내가 뭘 설명을 해줄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만약에 내가 코사인 C를 물어봤어. 그러면 각도를 먼저 봐. 네. 각도가 여기 있잖아. 각도가 여기 있으니까 밑변은 누가 돼? 얘가 되는 거야. 높이는 누가 돼? 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해돼요? 이게 중3-2 1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벌써 다 배웠어. 끝.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상식을 또 알려줘야겠구만. 이게 약자가 사인입니다. 사인. 이게 이제 코사인이고요. 이게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그러면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몰라. 나도 사실 몰라요. 그때 교수님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3달 전인가 얘기하셨는데 까먹었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코사인은 여기 앞에 코가 붙거든. 코 맞죠? 요 코가 대칭이라는 뜻인데 그냥 뭐 한 90도 대칭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90도 관계가 있어. 요거는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됐지? 탄젠트는 얘를 한글로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얘가 직역하면 뭘 것 같아요? 뭐라고? 오, 천재네?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할 때 뭐 탄젠트 오브 라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밑변분의 높이 자체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야. 이해가 되지? 약간의 뭐 상식입니다. 기울기가 0으로 뭐냐? 탄젠트.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럼 이걸 활용할 거야. 활용까지 들어가야 돼. 자, 내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게. 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길이가 지금 5야.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서 30도야. 그치? 특수각의 비율을 또 알려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다 알려줍시다. 그냥, 그럼 여기를 제가 가볍게 그냥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알겠죠? 여기를 A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30도야.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몇 도? 60도죠. 그러면 삼각형의 비율 관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얼마? 2A. 여기가 루트 3A.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춘? 네.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 사인의 30도를 볼 거야. 그럼 각도를 먼저 보라 했어. 각도 기준에서 얘가 무슨 변? 빗변. 밑변은 누구? 얘겠지. 높이는 얘겠지. 그래서 사인의 30도는 얼마? 2분의 1. 2a분의 a니까 2분의 1. 됐어요? 코사인의 30도도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2a분의 루트 3a니까.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정의돼. 그래서 요 1대 2대 루트 3의 비율 관계에 있다. 요거를 중3 때 배워. 중3 때. 중3-2 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배워놨잖아. 그러니까 쓰면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특수각. 알겠죠? 특수각. 그래서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다 외우셔야 돼요. 특수각이 얼마 없으니까 금방 외울 거야. 자, 표를 하나 그려볼게. 여기를 제가 0도로 할 거고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외우면 돼. 자, 그것도 졸라 쉽게 외우게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죠? 맞죠? 네. 자, 사인의 0도는 0입니다. 알겠죠? 사인의 30도는 아까 얼마나 했어? 2분의 1. 사인의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의 90도는 1입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얘는 2분의 루트 2예요. 아니, 이게 뭐가 외우기가 쉽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0은 2분의 0이고, 1은 2분의 2죠? 네. 아, 이 미친놈.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3이죠? 순서가. 그 다음 1이지. 1을 2분의 2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 루트가 있잖아. 다 루트를 씌워줘 그냥. 와,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 1, 2, 3, 4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어 주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의 0은 1,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1, 얘는 0입니다. 탄젠트는 지 멋대로 움직여. 탄젠트 0은 똑같이 0.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인데 이거 두 개가 역수관계 있지. 요 정도 이렇게 외우자. 그 다음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보면 돼요. 왜? 90도라고 생각해봐. 얘 각도를 점점 키워서 90도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분의 얘인데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얘분의 얘.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얘분의 얘.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얘분의 얘.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졸라 커지겠지? 그래서 탄젠트는 없음.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무한이라고 배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괜춘? 오케이. 요걸 암기를 해야 돼요. 요거 암기 안 돼 있으면 삼각함수 오늘 문제 하나도 못 푼다. 알겠지? 기억해둬. 특강 안 들은 친구들은 혹은 중3-2 선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거 외웁시다. 오케이? 외우고. 자, 이제 배경 지식 다 쌓았지? 마지막 내가 쓸 거. 아, 이게 진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돼. 지금 삼각함수를 얘네들한테 어떻게 주입을 시켜줄까, 제대로 가르쳐줄까, 아니면 그냥 얕게 알려줄까, 너무 고민되거든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니? 깊게 가고 싶다고? 알았어. 이것들 좀 만만치가 않네. 자, 봅시다. 자, 일단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정리가 있고, 그게 뭐냐면 그냥 뭐 가벼운 겁니다. 자, 여기가 90도예요. 얘가 뭐 세타라고 할게요. 알겠죠? 여기를 제가 R이라고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빗변이 R이잖아. 그 다음 여기가 세타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제가 X라고 할 거고, 여기의 길이를 제가 Y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럼 뭐가 성립되죠?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Y가 되겠지.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거는 R분의 X가 되겠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러면 내가 양변에다가 R을 곱해서 Y라는 걸 뭘로 바꿀 수 있어? R 사인 세타. X라는 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얘를 R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할 거고, 얘를 R 사인의 세타라고 정리할 거야. 알겠지? 다시 간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럼 약간 느낌을 이렇게 잡으면 돼. 사인은 높이랑 약간 좀 관련이 있어. 코사인은 밑변과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자, 얘는 뭐랑 관련 있다고? 높이. 얘는 밑변. 밑변. 얘는 기울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보자. 얘가 빗변이죠. 얘가 뭐야? 밑변이지. 네. r 코사인 세타. 네. 이해돼? 얘가 높이죠. 네. r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 그래서 빗변에 대한 코사인배를 하면 얘가 되고 빗변에 대해서 사인배를 하면 y가 되는 거야. 오케이? 기억해두자. 요 개념을 좀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결론. 오늘 배울 거 봐야죠. 지금 이미 다 적어놨어. 탄젠트. 이건 뭐야? x분의 y. 자,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좌표평면 상에서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알겠죠? 준비됐지? 쉽진 않을 거야. 원 하나 그립시다. 원할머니 보쌈. 너 알아? 원할머니 보쌈? 먹어봤어요. 그 부자구나. 제 친구 별명이어서. 원할머니? 이 이름이 원이. 유치하다 유치해. 자, 봅시다. 원을 볼 건데, 자, 여기 반지름을 r이라 할게요. 원점이죠? 그쵸?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r제곱. 자, 공수 2 때 이렇게 배웠었어.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지금 사인 삼각비는 느낌이 어떻냐면 예각에서만 뭔가 움직이는 거 보여? 왜냐면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각들은 다 예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각에 대한 삼각비를 알고 있다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삼각비를 예각이 아니라 둔각, 뭐 일반각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일반각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보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해.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낼 거야? 우리 정의 자체가 이렇게 잡았었잖아. 그지? 그래서 잘 들어봐. 얘를 이런 각도로 확장을 시키고 싶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좌표평면에 얘를 대입시킬 거야. 자, 이걸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오늘부터. 오케이? 간다잉. 아까 여기 썼던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얘가 r이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동경이라 할 거고 졸면 안 된다고. 알겠지? 지금 피곤하지? 피곤해? 참아야 돼. 참아. 자, 간다잉.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할 거고 이 P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건데 자, 이 점 P는 동경이겠죠. 동경이 되겠지. 그래서 시초선이 항상 어디라고 했어? 얘라고 했지. 방향. 그치?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움직일 텐데 그 동경을 지나는 어떤 하나의 점이 있을 거고 그 점은 원 위를 뺑글뺑글 돌 거야.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얘가 동경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그지? 네. 여기에 있으면 동경이 이렇게 될 거고. 네. 여기 있으면 동경이 이렇게 되겠지. 그때마다 x, y로 정의가 되겠죠. x랑 y는 계속 바뀔 거고. 네. 그러면 이 x랑 y가 실제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 x랑 y가 계속 변동을 할 거야. 대신 어디 위에만 있어? 원 위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 잘 들어봐. 얘를 제가 요렇게 볼 거예요. 요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내릴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잡을 거냐면 뭐라고 잡을까?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세타. 괜찮죠? 네.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x지. 요 길이가 얼마야? y지. 요 길이가 r인 것까지는 됐죠? 네. 근데 아까 뭐라 했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를 바꿀 거예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거야. 됐지? 그럼 나는 결국에 뭐를 찾으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좌표를 찾으면 돼요. 요거랑 요거.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우리가 x랑 y는 xy 좌표평면상에 있는 점이고 요 r과 세타는 이 원 위에 있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도 구해야 되고 이 이루는 각도도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죠? 진짜 괜찮지? 오케이? 아, 진짜 너무 재밌다. 그럼 예시 하나 들어봐야지. 만약에 내가 요 반지름의 길이를 13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시를 하나 들어봐야지.
13. 됐지? 13일에 금요일.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를 5,12라 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13 코사인의 세타, 13 사인의 세타죠. 네.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같다며. 네. 그래서 결론. 코사인 세타는 얼마? 13분의 5. 13분의 5. 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이게 삼각함수의 모든 것이야. 이걸로 이제 다 놀 거예요. 이제. 알겠죠? 벌써 다 배웠어. 쉽지? 포인트는 이거야. 삼각함수를 다 외우면 안 돼. 삼각함수의 기본 원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원리를 외우면 그 다음부터 성질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쫙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진짜 별짓 다 하잖아. 예시. 페이지는 7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자, 내가 몇 번을 볼 거냐면 578번 보지 말자. 579번을 볼 거야. 579번을 보면 지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자, 몇 컴마 몇이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좋아. 그럼 얘가 어디 위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걸 알고 있어야죠. x, y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얼마야? r이지. 우린 r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얘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쓰면 r은 얼마가 나오니? 얘 제곱과 얘 제곱 더하면 되잖아. 얼마야? 4니까 루트 씌우면 그게 반지름이지.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 2인 원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어디 있냐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쯤. 여기에 지금 점피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얘로 동경이 세타라 했으니까 이만큼의 각도가 세타인 거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삼각 B의 값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 삼각 B는 예각에서만 다뤘다고. 근데 이걸 확장시켜서 지금 180도보다 큰 어떤 3, 4분면에 있는 각도까지로 확장을 시킨 거야.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반지름이 2라 했잖아. 얘는 뭐랑 같다고? 2 코사인의 세타, 2 사인의 세타. 결론, 코사인의 세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의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됐고. 그러면 탄젠트는요? 그치. 여기서 예분의 예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약분이 되지. 약분되지. 그럼 뭐만 남아? x분의 y. 그게 뭐야? 탄젠트 세타. 즉 얘는 뭐랑 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정의를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네들 구했잖아. 예분의 예를 하면 돼. 탄젠트 세타는 얼마니? 예분의 예니까 루트 3이 돼.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예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예시 하나 더. 이번에는 이걸 물어볼게요. 사인의 3분의 2파이. 몇 도야? 예준이 몇 도야? 몇 도야? 3분의 2파이. 그 정도야? 봐봐. 복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래 되는 거야. 오케이? 태민이. 그럼 120도지? 너네 아직 3분의 2파이 보면 감이 안 잡히잖아. 그지? 3분의 2파이 보면 이게 120도인지 바로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계속 60분법이랑 와리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빨리 호도법을 익히는 게 먼저야. 전에도 얘기했잖아. 대수는 뭔가 새로운 수들을 배운다니까? 가장 첫 번째 배웠던 게 지수, 두 번째가 로그, 세 번째가 삼각비. 엄청 새로운 수들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익숙해지는 게 목표야. 오케이? 3분의 2파이 와닿지 않잖아.
근데 이걸 120도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기준은 뭐라 했어? 파이 대신에 그냥 180도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건 쉽잖아요. 예준, 180도 집어넣어봐. 몇 도 돼? 그래, 보이잖아.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걸 이제 구해보자고. 이거를. 어떻게 구할래? 그러니까 진짜 너네 나중에 삼각함수 파트를 강의를 어디서 한번 들어봐. 뭐 어디서 듣는 건 뭐 상관없고 진짜 강사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내가 봤을 때도 내가 가르치는 거랑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랑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다 똑같은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뭐에 따라서 뭐 잘 외워지거나 잘 이해할지는 뭐 다르겠죠. 그쵸?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수학은 원리를 알면 쉬워져. 그 개념 원리란 교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닫는 게 좀 어려울 뿐이고, 그러니까 제 강의는 그래서 뭔가 약간 초보자가 들으면 엥? 하고 넘어갈 느낌? 근데 너네 정도 실력이 되면, 그러니까 솔직히 몇 년을 다녔냐? 뭐 여기 신입생, 지금 너가 신입생이야. 네가 신입생이야 여기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는 그래도 최소 1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제일 오래 된 사람은 초6 때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한 2년 넘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알겠지. 그래도. 그러면 확실히 이제 그 이해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달라질 거라고. 삼각함수가 특히나 스스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수학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다 그렇긴 한데 스스로 느끼는 게 좀 커야 돼요. 삼각함수는. 그러면 강사들이 다 다르게 얘기해도 결국 이게 똑같은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정석적으로 갑니다. 알겠죠? 잘 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일관성을 계속 유지를 할 거야. 사인의 3분의 2파이, 코사인의 3분의 2파이, 탄젠트 3분의 2파이 이런 걸 구하고 싶어.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앞에 1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고 칩시다. 왜 이렇게 두는 걸까? 이렇게 두면 얘를 뭘로 해석할 수 있어? 네, 요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석하실 거야. 그래서 아까는 x랑 y를 준 거야. x랑 y를 통해서 얘를 유출한 거야. 지금은 뭐야? r과 세타를 준 거예요. 그냥 바꾼 거잖아. 똑같이 하면 된다고. 자,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1. 세타가 얼마? 3분의 2파이.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야? 얘는 y, 얘는 x. 원 위에 있는 좌표만 잡으면 끝이라고. 이해가 되니?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얘분의 얘. 하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배워야 돼. 왜냐면 계속 나는 삼각함수를 가르칠 때 누구를 빗대고 있어? 원대를 계속 빗대고 있잖아. 삼각함수의 원리가 원이에요. 원.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꼴도 원 때문이야. 원.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일반각이랑 이런 것들을 배운 거잖아. 오케이? 결론.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 길이는 얼마라고 잡았어요? 1. 그렇죠? 좌표를 대충은 알아야 되는데 뭐 알 필요 없는 게 이게 몇 도야? 120도잖아. 어디 있겠니? 90도, 30도. 반지름 길이 얼마? 1. 마이너스 1. 여기 1. 그럼 이 점에 무슨 좌표만 찾으면 돼? X좌표랑 Y좌표만 찾으면 게임 셋. 오케이? 어떻게 구할 건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삼각형이 눈에 보이죠? 30도, 60도. 보여? 요 길이가 얼마? 1. 요 길이 얼마? 2분의 1. 왜?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여기 얼마? 2분의 루트 3. 끝났지? 여기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오케이? 됐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얼마? 2분의 루트 3. 원리는 똑같다. 아까 했던 거랑 물어보는 것만 그 두 개를 그냥 뒤집어서 했을 뿐이지. 그렇지? 이해가 되니? 너네 지금 사인 120도를 구한 거야, 방금. 개쩔지? 공식도 있어. 각별한 공식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일단 먼저 얘부터 하자. 일단 요거부터 이해를 먼저 하시면 전반적인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는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원리로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알겠죠? 끝. 아니,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가 곧 구할 게 뭐예요? 다음 주에 구할 게 이거 아니야? 뭐 생각하면 돼? 이거 생각하면 되지. 이거야 원리가. 그 사이언스 요 파동 이거 이거야 이거. 1 곱하기 사인 x. 그럼 뭐야? 1은 뭐야? 반지름이 1인 원과 x는 뭐야? 계속 바뀌는 어떤 각도겠지. 그거에 대한 뭐야? y 좌표를 구하면 돼요. 반지름 길이가 1이잖아. 그지? 요 길이가 1이지. 요 1이지. 그러면 y 좌표가 항상 뭐를 넘길 수는 없어. 아니 여기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들은 y 값이 뭘 넘길 수 없어. 1은 못 넘기잖아. 그래서 사인 함수가 실제로 1과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사이만 왔다 갔다 한다고. 원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삼각함수 그래프도 끝이야. 벌써. 근데 이 원리대로 안 하고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그냥 뭔가 방식을 외우거나 이러잖아. 나중에 가면 헷갈려. 왜? 뭔가 얘네들이 이걸 나 때는 그랬어. 내가 삼각함수 배울 때는 그 이제 제가 삼각함수 누구한테 처음 배웠냐면 제 학원 스승님이 아니라 학교 쌤한테 배웠거든요. 학교 쌤한테 배웠을 때는 진짜 뭔 소리 한지 1도 몰랐어. 하나도. 근데 학원 가서 배우니까 다르더라고. 그래서 진짜 삼각함수는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원리 이해하면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완전 다르게 그냥 진짜 여기서 끝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삼각함수는 이거다 하고 끝낸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탄젠트 안 구했지? 탄젠트는 뭐분의 뭐? 사인분의 사인. 그렇지. 얘가 이거였고 얘가 이거였으니까 얘분의 얘죠.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만 구해보자. 요거. 이제 두려울 게 없죠? 앞에 뭘 생각하면 된다 했어? 1. 요 앞에도 1. 그러면 얘가 y, 얘가 x. 그럼 x좌표, y좌표만 찾아주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반지름 길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처음엔 그려놔. 항상 늘 얘기하지만 그려봐야 너네가 알고 판단하고 하지. 처음에 막 영어만 적혀있는 이 수식 보면 뭔 개소리야 막 이러고 있는다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마이너스 60도가 어디 있겠어? 얘를 기준으로 반대. 그죠? 여기 있겠지? 여기가 몇 도? 60도. 오케이? 그럼 요 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요. x좌표, y좌표. 끝! 쉽잖아.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이렇게 선을 또 끄면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특수각이잖아. 30도. 여기 길이 얼마? 1. 요 길이 얼마? 2분의 1. 여기 길이 얼마? 2분의 루트 3. 따라서 여기 좌표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거를 여기랑 갖다 두면 끝. 오케이? 다 구할 수 있겠죠? 진짜 원리가 이게 끝이야. 오래 걸리지만 처음엔 이렇게 해봐. 오케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삼각함수 그래프 끝나고 각변환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쉬운 공식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거. 그래서 쉬운 공식을 먼저 알려주는 강사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그건 난 개인적으로 비추.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왜냐면 이해를 못 했잖아. 봐봐. 이게 어느 정도 파워인지를 보여줄게요. 바로 예제로 들어가 봐. 예제 몇 개만 풀고 진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줄게. 여긴 그 문제가 없구나. 오케이. 81페이지를 보시고 81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630번을 볼까요? 그냥 630번 뭐 어렵냐 그냥. 쉽잖아. 그지? 안 할게. 그러니까 이거 예제야 그냥. 예제 문제고 내가 할 거는 634번 정도면 딱 괜찮지 않을까? 오씨 찢었다. 634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위에 있는 어떤 점 p a, b. 그러면 a, b인데 그럼 얘 좌표를 a, 루트 3a라고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겠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점과 p가 지나는 동경 OP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래. 그때 루트 3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그러면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이거는 센스를 조금 발휘하자. 요거 보자마자 반지름 루트 3이네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반지름이 1인 원을 또다시 그려야 되잖아. 그냥 뭐만 찾으면 돼. 얘만 생각하면 되지, 얘만. 오케이? 알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얘를 따로 보잖아. 그럼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을 생각하고 여기선 반지름이 1인 원을 선택해야 되잖아. 왜냐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봐야 되니까. 굳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원 2개 그려야 되잖아. 그냥 얘만 보면 되잖아, 얘만. 반지름이 1인 원만 생각하자. 오케이? 좋아.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그려줘야죠.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됐죠? 그러면 이제 점 P의 좌표가 나와 있는 게 없나? A가 0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4, 4분면에 있는 각도였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지. 여기의 좌표가 지금 A, 마이너스 루트 3A니까. 이해되니? 그냥 구하라는 게 뭐야? 코사인 사인 세타 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아니 지금 이미 다 나오지 않았나? 이만큼이 세타인데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아닌가? 그지? 얘가? 의미하는 게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를 1 곱하기 사인 세타. 오케이?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야? 아니 다 나왔잖아. 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3a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코사인 세타는 얼마? a. 그럼 결국 구하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2a. 그럼 뭐만 구하면 돼? a만 찾으면 돼. a가 누군데? x 좌표잖아. 근데 정보가 주어진 게 뭐야? y는 마이너스 루트 3x랑 원이랑 만나는 점이죠. 연립방정식. 이거 두 개 구하면 그 교점의 x좌표가 a 아닙니까? 그죠? 대입. 그러면 3x제곱 될 테니까 4x제곱은 1. x의 제곱은 4분의 1. x는 풀마 2분의 1인데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죠. 왜냐면 아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내시면 돼요. 알겠죠? 크게 어렵진 않지? 어려워? 여기까지. 두 번째는 근데 이거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약간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떤 집중을 하냐면 마이너스 루트 3x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뭐예요?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 하면 항상 탄젠트를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근데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면 돼요. 요건 어차피 필요한 개념일 테니까 내가 만약에 기울기가 얘가 1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알겠죠? 예. 얘가 뭐 직각이 된다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거 말고 어쨌든 길이가 같아. 그 말이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1이니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룬 이 각도가 세타면 이 각도가 세타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무조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수밖에 없거든. 180도에서 세타를 뺀 거 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같다. 그럼 봐봐. 얘를 보면 누굴 생각해주면 돼? 루트 3. 루트 3은 탄젠트 몇 도랑 같아? 60도. 요런 생각해주면 제일 좋겠죠? 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60도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 30도. 여기가 몇 도? 270도. 결국에 세타가 얼마? 300도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0도면 뭐 아까 이제 원방을 세워도 되겠지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이렇게 길이 세워가지고, 그치?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루트 3a고, 요 길이가 지금 1인 상황이니까 이거 뭐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a가 나오겠죠? 하여튼 뭐 그냥 여러 그냥 뭐 교점으로 찾든 뭐든. 근데 어쨌든 원칙은 똑같이 원칙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겠지?
그치?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삼각함수는 끝났고, 그래서 이제 값의 부호들이랑 관계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빠르게 볼게요. 자, 어디를 볼까? 여기를 지우자. 자, 삼각함수 4분면.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각도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내가 진짜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건 같지만 이게 또 막상 본인 해보면 또 어렵다니까. 75페이지 5번을 보시면 되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좀 먼저 좀 지켜볼 거야. 근데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죠. 사인, 코사인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보자? y 좌표. 얘를 뭐라고 보자? x 좌표. 얘를 뭐라고 보자?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보면 되죠. 혹은 이제 이거를 그냥 뭐라고 봐도 돼? x분의 y라고 봐도 돼. 됐지? 그리고 x랑 y가 뭐라 했어? 점의 좌표. 어떤 점의 좌표? 원 위의 점의 좌표. 이해돼? 그러면 4분면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1, 4, 여기가 2, 4, 여기가 3, 4, 여기가 4, 4.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야. 만약에 1, 4분면의 각도에서 1, 4분면의 점에서 이렇게 그은 동경 있죠? 요 동경에 대한 이 세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세타에 대한 얘네들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거든. 이해돼? 그러면 뭐 보면 되냐면 얘가 어떤 원을 그리겠지. 요 점의 좌표를 보면 돼. 요 점의 좌표가 둘 다 무슨 수야? 양수잖아.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분의 양수, 양수. 오케이? 그러니까 1, 4분면에서는 모두가 다 양수. 그래서 삼각 B가 양수가 나왔던 거야. 예각에서는. 자, 그럼 2사로 가보자. 2사면 X좌표랑 Y좌표가 어떻게 돼요?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X좌표는 음수니까 코사인은 무슨 수? 음수. 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 왜냐면 음수분의 양수니까. 오케이? 겁나 쉽지? 그래. 원리를 외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파바박 나오는 거라니까. 그 다음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음수. 그럼 얘는 음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렇지. 왜? 음수분의 음수니까. 쉽지? 얘는 사인 세타가 음수, 코사인 세타가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도 음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야. 1, 4분면에서는 모두가 다 양수니까 올.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니까 싸. 3, 4에는 탄젠트만 양수거든요. 탄. 4, 4에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코. 그래서 얼싸앙코. 이렇게 외우거나 아니면 얼산타크로스. 아, 이거 너무 유치하다 진짜. 그지? 얼쌍코, 얼산타크로스, 얼사탄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또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겠죠? 학원마다 또 다를 거고. 그죠? 우리는 뭘로 외우자? 뭔 소리야? 원리로 외워야지. 점의 좌표가 무슨 좌표냐에 따라서 생각하면 되지. 이걸 왜 외워? 는 구라고 얼쌍쿠로 외웁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얘네들 간의 관계야. 자, 근데 아까 했던 거지.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다. 왜 그렇게 될까?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인 세타는 1 곱하기 사인 세타라 했고, 코사인 세타는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했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얘네들의 원은 반지름 길이 얼마라는 거였어요? 1이라 했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좌표가 얘네들인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정의가 되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얼마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잖아. 얘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파생되는 식은 적어놓자. 이거는 좀 주의를 해놓으면 좋아요. 파생되는 식.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사인의, 자, 제곱은 이렇게 쓸 거예요. 제곱은 세타랑 n 사이에다가 2를 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안 쓸 거야. 이렇게 쓰면 좀 왜 세타의 제곱처럼 보이잖아. 네. 그지? 네. 이건 세타 제곱처럼 보이고 나는 사인 세타의 제곱. 차라리 쓸 거면 이렇게 써요. 근데 그럼 괄호를 써야 되잖아. 귀찮지? 네. 이렇게 쓰자. 오케이? 더하기 2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아 근데 여기서 뭘 쓸 수 있어? 얘네 두 개 더한 게 1이거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알겠죠? 그래서 사인의 위력. 사인은 얘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 때 곱변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랑 xy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수없이 많은 다항식들을 다 표현할 수 있었거든. 근데 삼각함수는 개꿀인 게 제곱을 해버리면 그냥 얘 하나만 알면 얘가 나오고 얘 하나만 알면 얘가 나와버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인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런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럼 내가 갑자기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궁금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 얘는 요 친구에다가 얼마 빼면 돼?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주면 되잖아. 그럼 이거의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 아니야.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곱셈 공식 변형에는 얘네 두 개가 둘 다 있어야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사인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왜?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해둬야 돼. 왜냐하면 야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 미친놈 같아. 사이코패스 아니야? 갑자기 이걸 물어봐요. 그럼 이제 처음 본 친구들은 갸우뚱? 이러고 있거든? 근데 얘를 이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뺀 거. 절대값이죠. 이게 돼요. 이렇게 준다니까 그냥 뜬금없이. 근데 네가 이걸 생각을 못하면 못 풀어내는 거야. 이걸 바꿔줘야 돼. 얘를 얘로.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끝. 개념은 여기까지. 이제 다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풀지 말라는 걸 또 줘야 되겠지. 너네들을 위해서. 80페이지에 유형 10번은 X표 치자. 요거는 중3-2 거니까. 물론 풀면 좋아요. 근데 굳이. 됐지? 나머지는 다 풀어야 돼. 635. 63빌딩인가?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각 세타를 구해라. 이건 개념 문제야. 그래서 사인의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게 양수고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게 자, 음수가 되도록 하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도냐 이걸 보면 되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 그냥 봐봐. 여기서 양수 음수라는 건 두 개의 곱이 양수라는 거는 두 개가 부호가 같다. 그럼 마 이렇게 둘 중 하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탄젠트가 양수라 했거든. 양수 그대로 써주고 음수 써주고 얘는 뭐야? 부호가 반대니까 풀이겠죠? 이렇게. 그럼 얘 아니면 얘거든요. 뭐가 정답일 것 같네? 1번, 2번 둘 중에 뭐가 정답?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지. 그 이유가 뭐야? 아니 이것들 보시오. 미안. 2번이 정답이죠? 뭐라고 했니 방금? 자, 아까 뭐라 했어 여기서? 얼싸안고 얘만 양수거나 얘만 양수. 그럼 얘만 양수면 나머지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야. 그러니까 음수는 여러 개 있어도 되는데 양수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채택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사인은 음수, 탄젠트 음수, 코사인만 양수니까 4사분면의 각도겠죠? 4번. 그냥 개념 문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639.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어떻게 할래? 간단히 하라는 거는 식을 좀 정리하라는 소리야.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식이 요 두 개, 요밖에 없죠. 너네 문제 유형 13번 쫙 한번 봐볼래?
이제 약간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 풀어야 돼. 낯설어. 그럼 이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탄젠트는 어지간하면 바꿔라. 코사인과 사인이 다 어우러져 있을 때, 지금 이 문제처럼 다 어우러져 있을 때는 엔간하면 바꿔서 풀어라. 두 번째, 할 짓이 없으면, 뭘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그러면 사인을 제곱해야 돼. 무조건 얘는 제곱과 관련돼 있거든. 제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뭘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무조건 제곱을 때려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탄젠트 세타를 먼저 바꾸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생각을 시작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얘가 통분이 되겠죠? 귀찮지만 해야 돼요. 1 더하기 사인 세타. 너 이거 귀찮다고 SC라고 쓰는데 이건 나만 쓸 거야. 너넨 쓰지 마.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엔간하면 전개하지 마세요. 약분되는 형태가 눈에 바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 얘는 요거 곱하니까 1 더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근데 방금 엔간하면 전개하지 말라 했는데 전개해보자. 알겠지? 그럼 뭐가 돼?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되죠? 그죠? 얘가 얼마나 했어? 1. 그래서 내가 이거 일부러 전개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알겠어? 여기 밑에는 전개하면 안 돼. 좀 그렇긴 한데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1 더하기 사인 세타죠? 뭐야? 왜 갑자기 혼자 왜 급발진해?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0이 될 수 있을까인데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약분합시다 그냥. 오케이. 남은 건 뭐야? 코사인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고매 그 다음에 647번. 자, 체크해놓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도니? 3, 4분면의 각도다라는 거 체크해놔. 왜냐면 부호를 나중에 판단을 해야 돼. 알겠지?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분의 6을 뺐더니 그게 얼마래? 1이래. 자, 구하라는 건 뭐야?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라 하지. 그럼 여기 선택지가 있어. 몇 가지 선택지가 있냐면 2가지. 그냥 그대로 갈 거냐? 두 번째는 뭐야? 얘를 사인과 코사인 꼴로 바꿀 거냐? 둘 다 해봐. 제곱합시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제곱, 요거 양변 탄젠트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은 탄젠트 세타. 요거 되죠? 넘깁시다. 그럼 얼마?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탄젠트 세타는 2, 3이니까 3 또는 마이너스 2. 뭐가 채택이 되겠니? 얘일까? 얘일까? 얘는 아니죠? 왜? 3, 4분면. 탄젠트 세타는 3, 4분면에서 양수야.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세타가 3, 4분면의 각도라고 준 거예요. 탄젠트 세타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지? 어떻게 할래?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라 했어? 사인분의 사인. 그치?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해.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요 방법부터 소개를 해줄게. 코사인분의 사인을 상이하고 두면 사인은 뭐가 돼요? 3 코사인 세타가 되지. 어쩌라고? 뭐 할까? 어쩌라고 나왔잖아. 뭐 할까? 할 거 없잖아. 뭐 할까? 제곱해보는 거예요. 왜? 아니 이식을 써야 되니까 양변 제곱하는 거야. 사인의 제곱 세타는 9 코사인의 제곱 세타죠. 하나로 바꿀 수 있거든.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겠지? 여기 식을 고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의 세타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냥 이항만 시킨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넘기면 뭐가 돼? 10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 10분의 1.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겠지. 왜? 계속 나오잖아! 세타가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라니까요.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고. 알겠죠?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사인은 뭐겠니?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요게 첫 번째 솔루션. 요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탄젠트도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해라. 근데 이게 복잡할 수 있잖아.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줄 거고, 요거는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 쓰진 않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쓰시는 거 보고 그냥 뭐 저렇게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중요한 거는 개념과 원리가 조금 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야. 알겠지? 자, 어차피 탄젠트는 3이라 했잖아. 삼각 B잖아요. 비율이 3이라는 거야. 비율이 3. 1대 3이라는 거야. 1분의 3이니까 3은. 그치? 근데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 루트 10이잖아. 그래서 사인의 세타는 요걸로 보는 거야. 루트 10분의 3. 코사인의 세타는 루트 10분의 1. 단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도야? 3, 4분면이지. 그러면 이렇게 안 생겼지.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예각처럼 생겼다고 보고, 어차피 값을 주는 거는 이 삼각형 때문에 값을 주는 거고, 부호는 4분면의 위치 때문에 부호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부호만 잘 신경 써주면 돼요. 왜냐면 아까 세타가 3, 4분면을 했으니까 둘 다 음수가 되겠지. 요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 둘 중에 아무거나 쓰는데 이거는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예로 쓰는데 좀 복잡할 거야. 힘들지만 일단 도전해보시고. 알겠죠? 예시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나왔어. 얘가 나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뭘 생각할 수 있어? 그냥 1 곱하기 사인 세타 해가지고 아까 원 그려서 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는 뭐분의 뭐야? 빗변분의 높이잖아. 얘가 2고 얘가 세타면 얘가 얼마? 1이겠네? 그럼 여기 얼마? 루트 3. 뭐 이렇게 봐도 된다고. 오케이? 하여튼 요거는 이제 대신에 이제 그것만 좀 잘 생각해 주면 돼요. 부호만. 세타가 2, 4분면의 각도면 어차피 양수니까 괜찮으니까 코사인 세타만 구해주면 2분의 루트 3인데 2, 4분면의 각도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 4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탄젠트도 루트 3분의 1 쓴 다음에 세타가 2, 4분면에 있으니까 탄젠트도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오케이? 써주면 돼. 됐지?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아, 이거 두 개나 있네? 둘 다 해. 어렵지도 않은 거. 아, 요 한 문제만 하고 끝낼 거고 뒤에 있는 문제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요건 맞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단 2분의 파이랑 파이.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도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겠지 아까? 개념에서 했던 대로 이 형태를 보면 그냥 이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의 제곱을 생각하시고 그건 뭐야? 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 제곱을 보는 거야 그냥. 얘는 얼마?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건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냥 요걸로 그냥 유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알겠죠? 요걸로 제곱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가 뭐라 했어?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되니까 2분의 3이죠. 그럼 구하라는 건 뭐야?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지. 중요한 점 나올 때 무조건 절대값. 나 이거 놓칠까봐 내가 계속 뭐 이거 계산하는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꼭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 안 해. 그지? 약분하면 이거 계산해야지. 남아있는 건 뭐야? 루트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뭐냐를 볼 때는 부호를 보시면 돼요. 부호를. 얘가 양이냐 음이냐를 보면 돼. 어차피 나오는 건 2분의 루트 6이어야 되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뭘로 판단해요? 세타가 몇 사분면? 2사분면 2라면 2사분면이
얘가 무슨 수일 때야? 사인 세타는 얼싸안고 양수. 얘는 양수에서 음수를 뺐잖아. 그럼 뭐야? 그렇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얘가 양수니까. 알겠어? 그래서 얼마? 2분의 루트 6. 답은 얘예요. 그래서 의문사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부호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곱에서 뭔가를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습관을 들이거나 아니면 나처럼 저렇게 루트를 씌워가지고 절대값을 빼오거나 그런 논리로 가야지. 뭐 그냥 너네 멋대로 그냥 x제곱이 4면 x는 2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지. x제곱은 4인데 x는 2라고 대답한 것과. 그치? 그냥 이건 답은 다행히도 이제 2분의 루트 6이었는데 혹여나 만약에 선지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부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요.